자, 다 하신 분들은 데일리 테스트 결과 검사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크린 옆에 다 붙여주시고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27일.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벌써 5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못 하신 분들은 얼른 하셔야 돼요. 시간 2분 더 드립니다.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됐어?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 오늘 공지할 것도 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일리 테스트 해설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얼른 마무리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됐어? 지금 은서랑 상윤이랑 주희랑 세 분이 아직 다 안 된 건가? 맞나? 자, 그러면은 일단 다 하신 분들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하시고 한번 좀 보여줄래? 바로 빼. 이거 안 빼도 돼요. 한 방에 줘. 잡지 줄게. 또 하시고 한 분이 다 했죠? 또 아시는 분 전까지 범위 다 했냐?
다 하신 거. 그래서 다 했어. 분석 다 했어. 자. 아, 이 반대. 어. 뭐랑 뭐랑 먹고? 아, 이렇게 바꿨다고? 아, 근데 어차피 아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 죽겠네. 잠깐. 퍼즐 보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거의 한 세트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대신 완전 좀 빼야 돼.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이 완전한 문장, 이 위드에 대한 목적어를 수식하는 게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르죠, 지금 쓰신 거랑. 또다 하시면 확인 좀 해보죠. 틀리 다 했냐? 확인 좀. 이런 거 하나 좀 알려주니까. 그냥 이용이잖아. 대변자는 4원의 이용. 그러니까 using이 아니고 using 오브라는 형태로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 동명사잖아. 동명사는 뒤에 있어요. 목적어가 나올 거야. 근데 목적어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명사형으로 봐야 된다. 알겠어? 원래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원래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결국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좀 이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쓰자, 뭐 풍력이니 수력이니 이런 걸 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야?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환경 보호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얘네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내용에서 좀 아쉬운 거죠. 내용에서. 이거는 아예 잘 없어. 자, 그다음에 또 하시고 그래 여기 단서를 줬는데 이제 학업 시간에도 많이 말했지만 접속사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했지? 여기 쓰면 안 돼요? 아 이게 좀 쓰는 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자, 또 하신 분 의사 혹시 다 했어? 응? 뭐라고? 잠깐만. 그 포인트가 먼저. 저 그냥 상현이 좀 잠깐만 보죠.
빨리 가. 뭐라고? 닉네임이 바뀌어 있다고?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아, 네가 쓴 게 네가 바꿔서 썼다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아, 진짜. 잘 봤습니다. 자, 그 피드백 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16분이야. 시간. 자, 뭐 공지는 별거 없고요. 이제 사실상 뭐 물론 오늘이 이제 2월의 이제 마지막 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3일절 끝나고 나면 또 저거잖아요. 이제 3월달이잖아요. 아 3일절 참고로 쉽니다. 수요일날 제가 공지했었는데 근데 제가 잘못 올렸는데 요일을 잘못 올렸는데 내가 3월 1일 화요일이라고 올렸는데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오늘 보면 끝이네요. 저랑요. 그래서 수요일날 쉬니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내드렸던 숙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오늘 내드리는 숙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죠. 모의고사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혹시 오늘 모의고사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받으셨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시간표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공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이 수업 시간이나 뭐 수업에 관련된 게 뭐 변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뭐 똑같으니까 너네는 방학 때나 지금이나. 다만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역시나 내신 대비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부 같은 경우는 5주 대비를 합니다. 5주 대비. 중등부, 고등부 내신 대비를 할 때 고등부 보통 5주, 이제 중등부 4주 대비를 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굉장히 상이한데 이게 또 매년 다르거든요. 매년 다르고 학교마다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건 학사 일정표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보시면 보통 5월 초쯤에 많이 봐요. 보통. 근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요때예요. 요때. 이렇게. 요 사이. 1, 2, 3, 4. 요때가 일단 가능성이 높고요. 시험을 좀 늦게 본다면 요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빨리 보는 학교는 요때 보기도 합니다. 요 시즌에. 요 시즌에. 그리고 깔끔하게 월, 화, 수, 목, 뭐 화, 수, 목, 금 깔끔하게 이렇게 안 보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목, 금, 월, 화 이렇게 보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런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 이때쯤에 한다 한 이쯤에 한다라고 상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5월 1일부터 만약 내신 대비가 니네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면 5주 대비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7일 이때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5월 초에 본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학사 일정을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일정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우리 학교 시험 기간이 언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공지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제가 3월 아마 중순쯤에 여러분께 이 학기 중 스케줄 조사를 할 겁니다. 스케줄 조사.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의 모든 학원, 그러니까 우리 학원, 영어 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의 스케줄 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할 거예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신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내신 시간표를 구성할 때 당연히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별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수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 내신 시간표를 짜다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원에 언제 옵니까?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 각각 여러분이 6시까지 등원해서 8시 반에 하원하는 요 시간표죠. 그렇죠? 금요일 날 모의고사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리 학원의 고등부는요. 기본은 주 2회 수업이에요. 주 2회 수업. 그럼 이 모의고사는 뭐냐? 그냥 보너스예요. 쉽게 말하면요. 보너스야, 보너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는요 원래대로 주 2회 수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학교에 따라서 월수반이 될 수도 있고 수금반이 될 수도 있고 월금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요일로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요. 웬만하면. 왜냐면 여러분도 각자 스케줄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일로 하려고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정규반의 개수랑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개수를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고등학교 개수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수가 그만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동일 시간 동일 요일로 하려면요 선생님이 30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겠죠. 강의실이 뭐 그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요일이나 아니면 시간대 지금 6시에서 8시 반인데 예를 들어서 7시 반에서 10시 반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 시간이 가능하지만 누구는 이 시간이 불가능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변수를 없애려고 스케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월 중순쯤에 제가 전체 스케줄 조사를 할 때 그때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상 지금은 코로나가 뭐 거의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요.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넘어가는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가 일반적 학사 일정일 때, 즉 코로나 이전에는요 보통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아까 말했다시피 자 봐봐. 4월 말에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은 기말고사를 언제 보냐면 7월 초에 봐요. 7월 초. 요 시즌에 봐요. 요 시즌. 요때가 기말고사 시즌이거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우리가 6월 초 정도부터 대충 한 이때부터 내신 대비 할 거 아니야. 5월 29일부터. 그렇죠? 만약 기말고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 4월 말에 중간고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4주 나오죠. 그래서 이 4주 동안은 정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신 대비 들어가고 원래는 이렇게 했었다고. 원래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학교마다의 학사 일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굉장히 상이해요. 어느 정도냐? 어떤 학교는 요때 시험 보거든요. 4월 말에. 근데 어떤 학교는요 5월 셋째 주에 봐요. 진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에 준서는 내신 대비가 안 끝났어. 근데 나머지는 내신 대비가 끝났어. 그럼 우리가 정규 수업을 할 수가 있나? 못 하잖아요. 얘 빼고 어떻게 해? 얘를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결국에 모든 학교가 시험이 종료가 돼야만 우리가 그 정규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는요 어땠냐면은 보통 이렇게 학사 일정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한 2주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꼴랑 2주하고 또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또 여러분의 시간표가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사이에는요 지난 3년간은 정규반 수업을 안 했었고요. 일종의 특강 수업을 했었어요. 학교별 특강 수업. 얘네 이제 시험 본 거 보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각자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어휘가 좀 중요했다. 어려웠다. 어법이 좀 중요했다. 서술형이 중요했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특강을 이제 한 2, 3주 정도 진행을 하는 요 방식으로 이제 했었다는 거죠. 아마 제 조심스러운 생각으로는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신 대비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건 어차피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니네가 아직 뭐 학사 일정도 없고 개인 스케줄 조사도 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때 하나씩 다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학생은요 이제 월수금반이 아니라 이제 화목토반에서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해당되는 분은 제가 그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따로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나는 요일 변동과는 무관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얘기한 것 중에 없으시죠? 뭐 어차피 자세한 거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네가 지금 데일리 테스트 한 거에서 많이 틀렸던 거, 헷갈렸던 거 이런 거 위주로만 볼 건데 대부분 여러분이 쓰기에서 좀 많이 약했었거든요. 쓰기에서. 한번 보자면 어떤 거냐? 일단 여기에서 아까 제가 다 쓴 거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많이 보였어. 첫 번째는 의외로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 과일까지. 이 부분을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조건에 맞게 쓰라고 했는데 재생 가능한 자원의 이용 또한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용 요 말 때문에 이거를 ing으로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요 차이를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여기 빈 공간 많으니까 좀 여러분이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어법 시간에 제가 했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동명사랑 명사는 다르거든요. 아주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 얘들아, 동명사라는 건 잘 알다시피 이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ing 형태죠. 동명사와 명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동명사에는 동사적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근데 명사에는 동사적 성질이 없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동사적 성질이란 걸 뭘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동사적 성질이란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 이거죠.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일명 준동사라 부르는 녀석이 있죠.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 얘네도 똑같이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동사적 성질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전에 저동고에서 한번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명사는요. 타동사 기준입니다. 타동사 기준이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화면이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동명사는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명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명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받아?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랑 똑같은 버전으로 쓰고 싶어. 만약에 똑같이 쓰고 싶어. 근데 이때는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이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integrating 이렇게 썼어요. integrating them 이렇게 썼어. 그러면 그것들을 통합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를요. integrating을 명사형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integration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them 이렇게 쓰면 어때? 틀리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똑같은 말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오브 하나 붙여주면 돼요. 오브. 네. 이러면 똑같은 말 되거든. 됐어? 그래서 결국 동명사 뒤에 목적어 오는 거는요. 명사 오브 목적어랑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석해봐도 똑같아요. 그것들을 통합시키는 거. 그것들의 통합.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되니?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요. 원문에는 integrating, ing로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어법상 만약 틀린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한다. 간혹 가다가 나오고요. 예전 저동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기서 또 use를 쓰는 이유가 뭐냐? 만약 여기서 using 쓰면 어떻게 됩니까? using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 안 나오고 오브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바꾸고 싶다면요. 또 use of라는 형태 대신에 using 이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 명사에다가 of의 renewable sources라고 명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 명사 of 명사죠. 이걸 어떻게? 동명사의 명사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쓴 것처럼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요약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내용적인 게 좀 더 중요했거든요. 이 17번, 이 독후감물이 2.0 17번 지문이었는데 이 글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권장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이 재생 가능 에너지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 환경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포함해서 환경에 저마다의 영향을 끼친다. 뭐 풍력 발전은 어떻고, 수력 발전은 어떻고, 뭐 태양열은 어쩌고 이렇게 예시들이 나왔었죠. 결국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애들도 결국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어떻게 된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18번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요. 씹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씹기라는 게 결국 뭡니까? 포유류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거였습니다. 씹기 행위를 통해서 뭐가 소화가 더 잘 되고 그래서 뭐 체내 에너지를 뭐 상승시키고 뭐 이런 내용 나왔었죠. 자, 그래서 A, B에 대한 걸 하나 보자면요. A번 보자면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건데 수식받는 명사가 surface area거든요. 표면 지역입니다. 표면 지역이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거겠죠? 그래서 exposed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는 쉽죠? allow 목적은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 목적격 구호고 allow의 목적격 구호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니까 to sustain으로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영작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나돈리버돌서를 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딱 힌트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었겠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두 가지를 뭘 기반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낮 동안뿐만 아니라 시원한 밤 동안에도 이제 그 필요로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부사구를 묶어서 연결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다 사실 듀얼링 써도 되긴 해요. 근데 굳이 앞에 있으니까 쓰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6번. 이 6번은 여러분 대부분 좀 그래도 잘 맞춰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구문적인 것만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offer 나오면요. 일단 사형식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노드를 뭐 하기 위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enable 나오면은 역시나 얘도 오형식 구조죠. 이렇게 얘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그래서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세트. 요거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작할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자, 반음 효과에 대한 건데 반음 효과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특정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반음 효과에 대한 정의였죠. 제가 이거 지난번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런 전문 용어 나오면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정의를 가지고 시험에 내기 때문인 거예요. 빈칸으로 내든 요약으로 내든 다 이런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 주역 같은 데서 시험에 잘 나왔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약인 건데요. 자, 한번 문제 보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뭐 활용하고 어형 변화 없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줄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대시 나와 있고요. 여기 위치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이거든요. 동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 이거를 그냥 여러분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Despite the fact that 이걸 그냥 한 세트로 좀 알아주세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Despite the fact that.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는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동격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문적으로 보자면 덩어리와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가 동격이 되는 거고요. 이 전체 덩어리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전체로 보자면은. 해석으로 보자면 우리가 원래 동격의 대신요 뭐뭐 한다는 또는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한다는 뭐뭐라는. 그럼 뭐뭐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는 요 세트를 좀 잘 씁니다. 요 세트가 좀 잘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 despite the fact that 있죠. 이걸 한 단어로 쓰면 뭘까요? 이게 올드고요. 올드. 됐어? 이렇게 써도 돼요. 뭐뭐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가 뭐예요? 얘가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올도로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올도나 노나 이분도로 나온 거를 이렇게 늘려서 쓸 수도 있는 거야. despite the fact that.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어법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despite나 that을 가지고 어법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영작으로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espite the fact that이라는 요 네 단어를 그냥 세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랑 9번은 넘어갈게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얼른 보겠습니다. 어디에 할 차례입니까? 지난번에 대충 한 19번 정도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할 차례냐? 29번까지 한 거 같아. 20번부터 하면 돼요? 오케이. 39쪽입니다. 20번.
띄워놓고 갈게요 오늘도. 제가 뭐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요 교재에서 대입 확률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함수 의미 중 주제, 제목, 그 다음에 흐름, 뭐 그다음에 요약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20번 문제도 역시나 요약에 관련된 건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이 요약에 대한 거. 자 이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요약 유형. 모의고사 버전의 설명과 내신 버전의 설명이 좀 다른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요약으로 제일 잘 내기 좋은 지문의 스타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실험류글이에요. 실험 연구류의 글 이런 글.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이런 류의 글 있죠. 이런 류의 글들이 주로 뭐로 많이 나온다? 요약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내신이고 모의고사고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시험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실험 연구글이나 비교 대조류의 글을 보면 아 이거 요약으로 낼 수 있겠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번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떤 선생님과 하실지 몰라요 아직. 근데 어떤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하든지 간에 니네가 분명 100% 외부 지문을 받아요. 학교에서 100% 받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지문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부하든 아니면 학원에서 내신 공부를 하든 만약에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막 스터디가 어떻고 뭐 리서치가 어떻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해. 아니면은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이런 류의 글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라야 돼? 이거 요약 나올 수 있다. 이거부터 떠올리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 모든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네요. 100%니까 100% 나오고 학교에 상관없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요약형 서술형이야. 요약형 서술형. 우리가 방금 데일리에서도 풀어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 얘는 요약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요약문으로 글을 써보거나 아니면 내가 써본 거를 담당 선생님께 확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유기적인 내신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글도 봐봐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뭐 나왔어? In their study. 그들의 연구에서 나왔잖아. 그럼 뭡니까?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리라고? 이거 요약 나오겠다. 오케이? 이거부터 떠올리라고. 자, 그래서 그 모의고사 버전으로 말했을 때는 제가 팁을 준 게 있었죠? 웬만하면 1,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모의고사 이게 40번에서 나오는 건데 40번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있잖아. 근데 요약형이요. 1번과 2번의 정답률이 합쳐서 80%예요. 겁나 높죠. 나머지 3, 4, 5번이 20%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도 1번이 한 50% 되고요. 2번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만약 니네가 모의고사 풀다가 아씨 이거 헷갈리는데? 그럼 1번 찍으면 돼요. 그러면 50% 확률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찍기팁이야 찍기팁. 이것도 내가 알려줬다고 쌤 믿고 1번으로 찍었다가 틀려왔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찍기팁이라고 찍기팁. 니네가 풀어야지 당연히. 푸는데 웬만하면 답은 1, 2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푼 20번 문제 있죠? 이것도 정답이 몇 번이냐? 얘도 1번이에요. 1번이야 1번. 됐어? 이건 팁이고요 팁.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의고사에서는요 웬만하면은 둘 중에서 실험 연구글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니 좀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실험 연구글은요 패턴이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당연히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에 대한 목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이 이루어지는가?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글들이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험 내용 및 목적이 나올 때는요 당연히 뭘 봐야 되냐면요 비교 대조군을 봐야 돼요. 대조군 확인. 이게 핵심이에요. 대조군을 확인하는 거. 얘들아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군이 있고 B군이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의 A그룹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B그룹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 둘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초반부에서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실험을 진행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결과가 어떠하냐? 이 결과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더니 A 집단이 더 어떻더라 B 집단이 더 어떻더라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주제라고. 됐어?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이 결과 실험 결과 말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요. 추론 영역에 가까워요. 추론 영역.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요. 그 내용에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글의 요지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 자체가 요약문이에요. 얘 자체가. 됐어? 그래서 보통 요 글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요 내용을. 그럼 요 내용을 안 준다면 우리는 실험 내용과 결과 이것만을 가지고 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요약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됐니?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2007년에 그들이 연구를 할 때요. 캐서린 킨들러와 그녀의 동료들, 하버드에 있는 대학 동료들이 대쩌리아를 보여줬는데 여기 앞 내용은 다 필요 없죠? 뒤에가 중요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성. 여기 뒷내용이 중요하니까 뒷내용만 좀 제가 공부 분석 해볼게요.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어떤 경향성이냐? To identify with an in-group to a large degree 라고 나왔네.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데 하나 알려줄게. 여기 identify라는 표현이 있는데 니네가 알고 있는 identify는 확인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야. 동일시하다. 자, 이 차이를 알려줄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identify는 자타동사가 둘 다 돼요. 그래서 자동사로 썼을 때 자동사, 즉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죠. 자동사로 쓸 때는요. 뒤에 전치사 with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뭐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야. 뭐뭐와 동일시하다. 됐어? 자, 근데 만약에 identify가 타동사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냐? 당연히 목적어 나올 거 아니야. 이때가 니네가 알고 있는 확인하다 또는 식별하다의 뜻이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뭐가 나왔어? identify with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야?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야. 동일시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큰 정도로야. 지금 지역하자면 to a large degree. 큰 정도로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매우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매우 on in group이니까 내 집단이죠. 내 집단. 안쪽 집단. 그러니까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이 시작된대요. in infancy. 유아기에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maybe innate. 타고날 수도 있대요. 자, 첫 문장 읽었거든요. 이거 좀 다시 읽을게요. 요약 유형이든 실험이든 나발이든 일단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건 뭡니까? 첫 문장을 통해서 이들의 소재 파악해라. 맨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첫 문장 읽었는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고요. 어떤 연구 실험을 한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입니까? 내 집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래요.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 이렇게 말했거든.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뭔데? 내 집단이 뭔데? 이걸 알아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올 테니까 한번 볼게요. 근데 일단은 이 소재를 말했고요.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게 뭐랍니까? 타고난대요. 타고난대. 자, 일단 한번 보자. 킨즈와 그녀의 팀이 took a bunch of 5 months old. 자, 5개월 이 a bunch of 하면 한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한 무리. 한 무리에 5개월 된 애들을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한 거야. 근데 그 애들의 가족들이 오로지 영어로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아기들에게 2개의 비디오를 보여줬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야? 실험 내용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됐나요? 5개월짜리 된 애들을 골랐는데 걔네가 뭐다? 영어만을 말한대요. 가족들이. 자, 여러분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자, 소유격은 뭐뭐 의로 해석하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나온 명사